네, 오늘은 제가 부동산이라는 이러한 경제 방송국에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부동산 전문가로 상담한 지가 벌써 13, 14년이 흘렀습니다. 그 수많은 시간 어려움도 있었고 잘 된 날도 있었는데요. 제가 수많은 분들을 이렇게 부자를 만들어다 보니까 나름대로 한 6가지 원칙을 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그리고 우리 시청자님 분들의 자제분들 손주 손녀까지도 좀 부자를 만들려면 적어도 이것만큼은 좀 알고 원칙을 가지고 좀 행동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수많은 부자들이 되신 분들의 얘기를 한 6가지 정도 다뤄볼까 합니다. 제목은 이 6가지만 지키면 부동산에서 부자 된다. 우리가 부자 된다는 건 뭡니까? 간단합니다. 대도심에 내 집 마련 하나 하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우리가 월급을 받아서 정말로 열심히 살아서 평생을 모은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 물가가 높고 그리고 또 소비가 많은 시대에서는 결국 3, 4억, 2, 3억 정도의 퇴직금 하나와 내 집 마련 하나 정도가 끝납니다. 그런데 이 내 집 마련이 어느 지역, 어디에서 하느냐가 중요하겠고 또 언제, 얼마나 빨리 내 집 마련하느냐에서 부자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인생 마지막 은퇴 이후에 뭔가 회한을 남기기도 합니다. 제가 이 부동산이라는 이 방송에서 13, 14년 동안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러한 원칙을 갖는 사람들이 좀 부자가 됐더라. 그리고 또 그 부자 되신 분들이 자기 자식, 자녀들 또 부자 되게 만들고 또 손녀까지 이게 좀 또 부자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걸 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는 할아버지가 되시고 제가 젊었을 때 만났던 분들이 할아버지가 되시고 벌써 아들분들, 손주 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저의 이 직업이 대를 물려가는 것 같아서 좋고요. 그래서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원칙을 좀 발견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나이가 젊으신 분들일수록 부동산에 빨리 입문하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부동산 투자는 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부동산 세계에 좀 일찍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좀 더 성공한 것 같고 또 투자의 시기, 투자의 타이밍을 잘 잡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렇게 보면은 큰 돈 안 들이고도 내 돈이 없어도 신용대출 하나만 가지고도 아파트 3억 5천짜리 전세 3억 끼고 사가지고 신매덕 3, 4년, 4, 5년 만에 7, 8억 버는 경우가 많았고요. 이게 최근의 문제가 아니라 2001년에서 2007년 그리고 또 과거 IMF 이전에도 이러한 현상들은 있었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나이가 젊을수록 이해의 속도가 빠르고 그리고 또 나이가 젊을수록 넓게 볼 수 있는 건강한 활동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서 또는 나이가 다 들어서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하면은 부동산 세계가 생각보다 이해도가 필요도 하고요. 또 깊은 논리를 또 이해를 해야 하고 시장의 흐름도 파악을 해야 합니다. 대부분 보시면 운으로 투자해서 운으로 망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투자를 잘하고 열심히 관심 갖고 오신 분들은 부동산 아파트값 내릴 때 또 다른 종목을 투자해서 또 벌고 또 내 거 벌어서 아파트값 오를 때 또 벌어서 내 집을 이렇게 한 층 또 이게 좀 더 나은 상급지로 갈아타는 것을 많이 봤고요. 또 작은 평수에서 큰 평수로 갈아타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젊을수록 부동산을 가지시는 분들 보시면은요, 돈을 좀 더 아끼고 좀 더 나은 주거 환경을 향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사람들이 이렇게 좀 더 진지하고 좀 더 저축하고 좀 더 벌어서 부부간에 협력을 해서 좀 더 나은 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저 같은 경우에는 꼭 내 자식만이라도 부동산 세계에 빨리 입문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 또한 그렇게 행동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은 부동산 투자한다고 하면 이제 자녀분들 졸업합니다.
대학 졸업하고 직장 갑니다. 신입사원 때 바쁘죠. 바쁜데 일도 바쁘지만 사실은 놀러 다니기도 바쁘고 공부하기도 바쁩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 공부는 게을리하거나 아예 입문조차 안 와가지고 돈 좀 벌거나 어느 정도 모아 3, 4년 하고 나면 모두 부모에게 맡깁니다. 어머님, 아버님, 제가 이렇게 돈을 좀 벌었는데 투자 좀 어떻게 좀 알아봐 주세요. 부모가 알아보러 다니죠. 그리고 그 부모가 조심스럽습니다. 내 자식이, 내 자녀가 벌었기 때문에 좀 더 잘 되고 좀 더 돈 많이 벌 것으로 조심조심 가다 보니까 오히려 소심해집니다. 조심이 아니라 결국 투자 못하게 됩니다. 부동산 투자는요, 부모가 절대 자녀를 대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대신해서 자녀를 대신해서 다 투자로 다니는 부모들이요, 다 헛발질하고 제대로 해준 것도 못하고 나중에 아니 어머님 아버님 그 많은 것 중에 꼭 그런 걸 나한테 해줬습니까? 라고 오히려 나중에 소위 좀 원망만 받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부동산 투자로 가실 때는요, 정말로 이 부모하고 시간 내라고 하셔가지고 부모하고 자녀가 같이 가서 공부하고 같이 가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패도 때로는 있을 수 있는데 실패도 좋은 수업료를 내는 그러한 계기가 돼서 자녀분들이 실력을 쌓는, 경험을 쌓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보통 상담 같은 것도 오면은요, 부모가 자녀를 대신해서 옵니다. 그리고 아드님은 뭐 하세요? 바쁩니다. 지금 어디 직장생활 한지 얼마나 됐어요? 2년, 3년 됐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 오히려 임원이나 오너들은 상담을 하러 오는데 자녀분들은 뭐가 그리 바쁜지 그냥 부모를 대신 보냅니다. 그리고 부모도 투자를 안 해봤고 부모도 투자의 세계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머리는 노쇠해졌고 몸은 노구에다가 힘듭니다. 공부하기도. 그런데 이러한 부모가 자녀분들에게 투자를 좋게 해줄 수 있겠고 또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투자에 대한 원리 원칙을 설명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요, 앞으로 어떤 그 부동산 상담을 가든 어떤 그 임장을 가더라도 꼭 부모하고 자녀분들하고 같이 가시고요. 요즘 토요일, 일요일 안 하는 데도 많습니다. 하지만 좀 우리 자녀가 참 바빠서 그러느니 좀 더 한번 알아보시고 혹시 일요일에 시간 내줄 수 있겠느냐 부탁하셔서 바카스라도 하나 사가지고 들고 가시면 그분들이, 그 공인중개사분들이 그냥 마다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구나 하고 더 땀 흘리고 더 열심히 가르쳐 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의 자녀분들, 손주분들, 혹시 젊은 자녀가 있으시다고 한다면 투자가 꼭 아니어도 좋으니까 같이 현장에 가보고 같이 상담을 받으면서 자녀에게 이 부동산 세계에 관심을 갖게 하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공한 사람들, 부자된 사람들 두 번째는요, 이걸 압니다. 부동산은 남성 주도의 시장이 아니라 여성 주도의 시장이다라는 것을 압니다. 보통 투자한다고 하면 부부간에 보면요, 남편이 먼저 이렇게 나서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남편들은 직장 생활하고 바쁘죠. 일상에 쫓기고 집에 오면 피곤합니다. 그러다 보면 부동산 세계에 관심 가질 수 있는 시간들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 돈을 벌다 보면 여성분들이 자녀도 키우고 직장도 보내고 또 때로는 같이 직장하는 그러한 맞벌이 부분도 많으신데요. 그래도 이 우리 사회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여성분들이 시장을 주도합니다. 그런데 여성분들의 이 감각은 탁월하고 높습니다. 그런데 남성분들은 감각보다는 논리적이고 파고들고 고집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똥꼬집까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투자를 한다는 것은 많이 힘듭니다. 다행히 요즘과 같은 시기에는 남성분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투자에 성공한 분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여성분들이 많이 주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성분들은요, 부동산 시장 투자에 대해서 감이 없다, 촉이 없다 생각하시고요. 여성분, 아내분들을 공부시키고 여성분들이 아내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꼭 같이 손을 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너무 많이 달릴 때는 조금 더 제어도 해주시고 좀 용기를 못 내시면 용기를 붙어다 주시고 같이 하면서 투자할 수 있게끔 하고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부인을 부동산 투자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를 보면은요, 주거를 중심으로 하는 사람은 투자성이 떨어지고 주거를 좀 안 좋게 한다면 투자성이 좋아진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돈이 없고 내가 내 집 마련 제대로 못하신 분들은요, 가급적이면 주거보다는 투자에 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보면 신혼부부들 딱 해가지고 딱 결혼하자마자 무슨 가오가 그리 좋은지 집에 집들이도 안 하고 맨날 밥은 밖에서 먹으면서 뭘 이렇게 자랑해가지고 사진 찍어서 올리고 싶은지, 물론 그건 욕심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것은 자녀분들이 중학교 들어갈 때 좀 하시고 중학교 들어갈 때 전까지는 이 주거보다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 이 사랑하는 사이잖아요. 사랑표를 믿으시고 주거는 좀 낮춰서 몸테크 하시면서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서로 신혼생활 하자마자 뭐 30평에 뭐는 25평에 새 아파트에 주차장 빵빵 있는 그런 데 가시는 분들 있죠. 만약에 그런 분들이 돈 되는 지역 오려고 하면은요, 그 전세 그 놈을 가지고는 절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또 그런 지역 사서 가신 분들이요, 살림만 크죠. 돈 되는 지역 나오려고 하면 집 작아지고 하니까 보통 보면 오지를 못합니다. 정말 부자가 되시려면은요, 시작부터 작게 하시고요, 시작부터 낡은 집에서 시작하시고요. 오직 나중에 나이 먹어가면 사랑도 있고 정으로 살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좋은 집, 편안한 집에서 살려고 노력해야 되고, 자녀분들 중학교 다니면 어디 이제 중학교 들어가면 이사도 못 하지 않습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둘째, 셋째 다 크려면 10년, 15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집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준비를 결혼하면서부터, 아니 결혼 이전부터 연애할 때부터 시작을 해서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 들어갈 때까지 열심히 돈을 버는 쪽으로 하고 내 집 마련, 내 집 좀 더 큰 집, 좀 더 상급지로 갈아타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들 반드시 성공했습니다. 주거를 적어도 포기할 줄 아는 사람들이 결국 부자 됐고요. 결국 뭐 예를 들어서 이거 아주 쉬운 건데 이거 실천 못하신 분들 60대 가지고 은퇴할 때 되면은요, 낡은 아파트, 그때는 새 거였죠. 한 30년 지나면 다 허가되잖아요. 낡은 아파트에 값 안 나가는 아파트 살면서 이거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뭔가 선택을 잘못했다 생각하면서 전원주택 살면서 뭐 이런 것만 생각하시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특히 젊은 분들 요거 좀 보시면 주거 품질 낮추세요. 40평대, 30평대 깨끗한 집, 주차장 잘 되면 차를 팔아버리세요. 그냥 대중교통 엄청 잘 돼 있고 지하철 우리나라만큼 잘 돼 있는데 없고요. 택시 많은데 뭐 싱싱카도 있는 뭐 이런 나라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활용하시면서 돈을 좀 벌고 내 집 마련하시는데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 같은 3번과 4번이 좀 비슷한 맥락인데요. 오를 지역에는 투자하고요, 안 오를 지역에서는 몸테크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오를 지역에 정말 가격 오를 지역에 내가 무리를 해서라도 대출을 받아서라도 갭 투자든 아니면 대출을 받아서 투자해서 월세를 받든 하나 사두시고요. 직장 가까운데 아니면 뭐 직장 조금 멀더라도 내가 안 오를 지역에 살 때는요, 전세나 월세 사시면서 몸테크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요, 반드시 이 지역이 안 오를 지역보다 수배 내지 수십 배 올라 있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우리가 보통 대학 졸업해가지고 30년 뭐 연봉 뭐 5, 6천 받아가지고 뭐 2천씩 모아봐야 30년 6억 모읍니다. 그런데 이 오를 지역 잘 투자해서 투자해 놓으면은요, 6억이 아니라 16억도 벌 수 있다는 걸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연봉의 몇 배를 오를 지역들 반드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요, 돈을 좀 숭고하게 여기고 멘토, 스승을 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요, 어느 정도 돈 좀 벌면 뭐 투자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부동산 말고도 돈 좀 벌면은요, 돈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리고 뭐 조금만 있으면 뭐 해외여행 뭐죠. 지금 현재 해외여행 안 가는 사람들이 더 부자가 많다라는 걸 아시고요. 해외여행은 물론 젊은 날의 추억을 위해서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좀 더 보수적으로 좀 더 미루시고요. 이걸 가지고도 내가 내 집 마련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고 돈을 좀 아껴 쓰십시오. 소비가 늘어나면 소비는 줄어들 수가 없습니다. 한번 정말 뭔가 이렇게 짜릿한 소비의 맛을 느끼면은요, 그 소비를 줄일 수가 없다라는 분 꼭 생각하시고요. 소비를 줄이시고 돈을 좀 숭고하게 여기시고요. 정말로 좋은 내 재산 만들기 위해서 재산 만들기 위한 멘토를 잘 만나시면 됩니다. 세상은요, 내 의사결정만으로 잘 될 것 같죠? 내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할 것 같죠? 일하면 잘 될 것 같죠? 좋은 동료를 만나야 되고, 좋은 직장 상사 만나야 되고, 내가 좋은 직장 상사가 돼야만, 그래야만 내 주변에 내도 잘 되고, 끌어주는 사람이 있고, 끌어오는 후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을 잘 만나는 게 인생의 성공입니다. 인생에 성공하신 분들은 다 부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항상 나이가 70이든 50이든 40이든 늘 목표를 하나 가슴에 안고 사시고요. 성공에 대한 상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70이신 분들은 내 자녀를 정말 좋은 집에서 잘 살게 해주겠다는 목표, 그리고 나의 노후 대책도 남들보다 좀 편안하게 남에게 봉사하면서 돈을 좀 벌어서 남을 위한 삶을 살겠다라는 목표를 가슴에 안으시고요. 40, 50대 이런 분들은 내 은퇴를 준비 잘 하시고, 30, 40대는 내 좀 더 좋은 집에서 내 자녀들과 살겠다는, 그리고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은 내 사랑하는 아내와 그리고 내가 미래에 태어날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좋은 환경에서 한번 살겠다는 목표를 하시고요. 한 단계 한 단계 높이려 하는 목표를 반드시 가슴에 품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은 당장 힘들더라도 그 목표가 성공했을 때에 대한 상상력을 가지시면은요, 그 집념과 목표는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리라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신 분들 부자 되게 만든 것도 너무 많았고요. 부자 되신 분들의 하나의 정말 핵심 원칙, 핵심 어떻게 보면 생활 지킴이, 요걸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도 크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